자, 봅시다. 오늘은 180쪽 등비 수열 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좀 이제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개념 한번 쓱 보고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 뭐였어요? 일정한 값을 가지고 계속 더하는 게 등차 수열이고요. 그러면 등비 수열은 B가 비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는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씩 곱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수를 바로 공비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가 2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공비는 일정한 수를 곱한다. 이 비율을 영어로 레티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줄여가지고 공비는 R을 씁니다. 그래서 공비는 R이고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면요.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을 곱한 값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당연한 말이니까. 그리고 n은 자연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나중에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귀납한다는 게 계속 이제 항이 연결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1이면 n이 2일 때는 1에다가 r을 곱하는 거고 2일 때는 3이면 2인 거에다가 r을 곱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 전 항에서 다음 한 거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은 이게 공비가 된다. 요거를 귀납적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요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2번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는 일반항을 구해봐야 하는데 우리 등비수열 할 때도 했듯이 A1은 그냥 A예요. 그러면 A2는 A에다가 R을 곱한 거죠. 그럼 그냥 A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A3은 A 플러스 R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얘는 AR 제곱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A4는 A에다가 R을 곱하고 R을 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R을 곱해주는 거니까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죠. A2일 때 R은 원제곱이고 A3일 때 R은 2제곱이고 R이 4일 때는 R은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점점 하나씩 줄여서 제곱을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반항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AN은 A의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항 배웠으니까 뭐 A가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A에는 일단은 A를 그대로 써.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또 하나 추가돼가지고 뭐 A의 네 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러면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헤헤이 흐름 끊기네. 잠시만요. 다음 내용은 등비중항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예상이 되죠. 뭐랑 비교돼요?
차중항. 그치.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거에 2배를 한 게 양쪽 거를 더한 거랑 같았어요. 근데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러면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자,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A는 B에서 뭘 한 거예요? R을 어떻게 한 거예요? B를 기준으로? A는 B에서 R을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C는 B에서 R을 곱해준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 뭐만 남아요? B에? 그냥 B는 아니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R 지워지면서 B제곱이 남아요. 그치?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한 게 나머지 2개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AC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등비중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끝났어요. 개념은. 개념은 여기까지야. 굉장히 쉬워. 이제 문제 풀 건데 문제도 쉬울지 한번 볼게. 뒤로 넘겨서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필수 예제 1번에 저 2번만 풀게요. 2번은 제5항이 마이너스 48이고 그 다음에 제8항이 384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A5는 A에다가 4의 몇 제곱? 4제곱, 그치?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48이고요. 그 다음에 A8이라는 거는 A에다가 R에 7제곱을 한 게 38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둘 다 A 있고요. 여기 R도 있어요. 그럼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R을 구할 수 있겠네. 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요거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RA 7제곱에서 RA 4제곱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AA 약분되면서 R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나누면 뭐 나오나요? 마이너스 8 나온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세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R은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렇지. 요거 세제곱이니까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죠. 그러면은 R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5가 A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제곱일 때가 마이너스 48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플러스 16 나오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첫째 항까지 구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 할 때랑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재료가 뭐였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였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1차 항 구할 수 있다.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입니다. 라고 쓰면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바로 가볼 건데요. 필수예제 2번은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이 뭐냐? 그럼 일단 먼저 일반항 구해야겠지. 일반항 A에는 자, 첫째 항부터 쓰고요. 공비는 3 곱하기 3에 n-1제곱 이렇게 써줘요. 그랬을 때 그냥 이 일반 항에다가 그대로 부등식 써. 만보다 커질 때가 언제냐? 그러면 3의 n-1제곱이 5로 나누면은 얘는 2000 되나요? 2000이라고 해주고 구해야 되나 이거? 대충 뭐 알잖아요.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이 729인 것까지 알잖아. 그럼 3의 7제곱은 요거 훨씬 뭐 200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2000이 넘어가니까 n-1이 뭐보다는 커야 된다.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n은 8보다 커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 8항일 때가 처음으로 많이 넘어가는 수예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왜 여기 로그가 있네? 반갑네? 2-3번 가볼까? 4 곱하기 3의 n-1이잖아. 근데 요게 10의 10제곱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하죠? 각각. 하면 3의 n-1은 4분의 10의 10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다니까 로그
로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n-1 곱하기 로그 3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바뀌어야 돼? 일단 로그끼리 나눠놨거든? 그러면 얘 빼기 얘로 가야 되니까 그치? 10에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4라고 써야 되는데 로그 10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걸로 봐도 돼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로그 4로 놓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로그 2는 0.3으로 났대요. 그럼 로그 4는 뭐인 거예요? 0.3의 2배인 거죠? 그래서 0.6이고. 그럼 로그 3은 0.48. 그러면 다시 한번 써. 0.48 곱하기 n-1이 10 마이너스 0.6이다. 즉 9.4죠. 그럼 n-1에서 0.48분의 9.4. 즉 얘는 48분의 940이랑 같아요. 그럼 뭐예요? 오, 바로 딱 떨어지네? 19.5 이렇게 되는데? 맞죠? 제가 맞아요. 내가 맞음. 그러면은 n은 1 더해가지고 20.5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부터. 자, 필수예제 3번 갑시다, 여러분. 두 수 3과 243 사이에 1, 2, 3 3개의 항을 집어넣고 다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1, 2, 3가 뭔지 모르겠지만 첫째 항이 a 3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항은 a의 5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소 뭐는 알 수 있어? 공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가 3이고 A5는 A 곱하기 R의 4제곱과 같아요. 근데 3 곱하기 R의 4제곱이 243인 거니까 R 4제곱은 81이다. 그럼 R은 몇이에요? 풀마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x1이랑 x3를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x1은 a의 2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a의 r 곱하기 얘는 a의 r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전개했을 때 a 제곱이랑 r 4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풀마가 상관없이 그냥 81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A는 3이니까 A의 제곱은 9 곱하기 얘는 81 해서 답은 729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쉬우니까 하나 해볼까요? 3-2번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3-2번. 오케이, 얘 같이 한번 해볼게요. 6과 192 사이에 1, 2, 3, 4, 5 5개를 넣었는데 x2랑 x4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를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인 거고, 그럼 일단 첫 번째 6이 첫째 항이라는 거는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항이 192인 거죠. 그러면은 7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6제곱이 192가 돼야 되는데 6 곱하기 r의 6제곱이 191이래요. 그러면 r의 6제곱이 뭐가 나옵니까? 3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x2 곱하기 x4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세 번째 항이고요. 얘는 5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r에다가 r이 아니라 r 제곱에다가 얘는 a 곱하기 r 4제곱이다. 그러면은 a제곱 곱하기 r 6제곱인데 6제곱이 30이고 a가 6이니까 6 곱하기 32 해서 답이 몇이 나와요? 좀 크네요. 36 곱하기 36이구나. 36 곱하기 32 하면은 답이 1152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4번은 등비 중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등비 중앙은 가운데 제곱한 게 양쪽을 곱한 거랑 같다 인 거잖아. 그럼 필수예제 4번에서 지금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x-1 곱하기 2x-1과 같다는 거지. 그럼 얘를 풀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x제곱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변으로 다 몰아볼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가 0 또는 5로 나오는데 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x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x는 5밖에 안 된다. 해서 x는 5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요. 뒤로 넘기세요. 필수예제 5번 풀 거야. 자, 필수예제 5번 요거 되게 중요해요. 얘도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요 놈은 내신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고 그냥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에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세 실근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등차 수열할 때는 a를 앞에다 두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놨었다? 근데 등비 수열은 조금 달라요. 등비 수열은 세 실근을 a랑 ar 제곱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세 개를 다 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떼고 2가 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2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곱합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요거 두 개 곱하면은 a 제곱에 r.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면 a 제곱 r 제곱. 그다음 얘네들 곱하면은 내가 지금 얘네들 곱했지? 그럼 얘네들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이 되는데 요 놈은 곱합으로 1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K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K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K가 곱은 그냥 K잖아요. 마이너스 떼고. 그죠? 그러면 얘가 셋을 다 곱하면 어떻게 돼? 식이? A 몇 개? R 몇 개? 그렇지. 그러면은 A 3개, R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 뭐만 알면 된다? A랑 R을 곱한 값만 알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랑 R을 곱해서 쓸 건데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이 식 조건으로 하나 쓰고요. 얘랑 얘를 AR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요 놈은 A만 남고요. 얘는 AR이 남고요. 얘는 뭐가 남아요? AR의 제곱이 남아요. 어머, 어때? 얘랑 똑같아졌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2를 대입해서 2AR은 1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AR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K의 값은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하나 해볼까요? 5-3? 5-2?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에서 세 실근을 우리 뭐라고 놓기로 했냐면 a랑 ar이랑 ar 제곱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근의 합을 구했죠.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합은 a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외운 걸로 쓸까요? AR로 묶은 버전으로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AR이 미안. AR은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는데 K라는 놈은 세 근의 곱이에요. 그래서 곱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돼서 그냥 AR의 세제곱을 한 것과 같아서 8이라고 쓰면 되는데 답이 8이 아니죠. 왜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이 곱에다가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 되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K가 8이니까 K는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정답. 아깝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갈 건데 얘들아, 마지막 개념. 이 마지막 개념은 그림만 보면 되게 풀기 싫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서 가운데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남길 거래. 그러니까 가운데 것만 제거한 게 첫 번째 시행이야. 그럼 그 두 번째 시행은 이 각각의 색칠한 부분을 또 9등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것만 또 빼겠대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은 똑같은 비율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넓이가.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원래는 얘가 25였는데 넓이가 9개 중에 몇 개를 남긴 거예요? 그렇지, 8개를 남긴 거지. 그럼 곱하기 몇이야? 9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행했을 때도 9분의 8을 곱하겠죠. 그럼 세 번째도 9분의 8, 네 번째도 9분의 8. 그럼 계속 9분의 8을 남기는 건데 여기서 첫째 항을 25라고 잡으시는 분들 있어요? 큰일 나요.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이 첫째 항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가 25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공비도 9분의 8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0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하면 9분의 8을 한 번 곱했고 두 번째 하면 두 번 곱했고 세 번째 하면 세 번 곱했어요. 그럼 10번째는 10번 곱하겠죠. 그래서 10번째에 남은 도형의 넓이는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계산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둔 게 답이 되는 거예요.